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서 어제 9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나섰습니다.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 행위를 거듭하고 있는 북한.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속생과 향후 파장 등 북한 움직임을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이신 안찬일 박사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박사님은 지난번 고영신TV 구독자 수가 한 2천여 명 이 정도일 때 한번 나오셨는데요. 지금 5만여 명을 앞두고 있어서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안 박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박사님은 원래 북한 출신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셔서 북한군으로 서부 쪽에서 한 7년간 군 복무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현역 부소대장을 하시다가 철조망을 뚫고 이렇게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입니다. 그때가 1979년입니다. 우리 측에 넘어오셔가지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탈북자 최초로 정치학 박사도 받으시고 대학 또 각종 여러 기관에서 강의와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편에서도 이런 시사 토론에 나오셔서 패널로 나오셔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쾌한 해설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뭐 모란봉 클럽이라든지 이만갑 이런 프로 등 북한 관련 예능 프로에서도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안 박사님 간략히 뭐 인사 말씀 하시죠. 우리 고원직설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답입니다. 시사정답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영신 교수님의 프로에 지난번에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불러주셔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안 박사님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김정은이 두 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기는 했지만 미국이나 우리 측에서도 열심히 협상의 어떤 돌파구,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점에 왜 도발을 감행하고 나선 것입니까? 저 볼 때는 아마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라든지 주로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성이 안 찼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4일 날 원산 호도반도에서 240mm 또는 300mm 방사포와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는 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울로 들어와 있는 거죠. 찰나에 또 평안북도 일대에서 구성지구에서 또 다시 이건 완전히 미사일을 두 발이나 발사함으로써 도대체 김정은의 의도가 뭐냐? 뭐 대화를 하겠다는 거냐? 이 판을 깨자는 거냐? 지금 혼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김정은의 의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이 안 된 데 대해서 결렬된 데 대한 어떤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또 하나는 대북 협상,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의 어떤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도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말하자면 판을 깰 정도의 그런 도발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러나 일견 보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뭔가 그 신년사에서 얘기한 협상도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압박과 제재를 가할 경우 세기를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혹시 세기를 가기 위한 어떤 의도가 또 숨겨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도 그런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결국 북한이 지금 뭔가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내년 12월, 그러니까 재선의 목표를 두고 있고, 예. 그때까지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선이 안 되고, 해결이 되면 이제 재선이 된다. 이렇게 아마 북한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트럼프의 재선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때까지 북한이 유엔과 미국이 제재를 극복하고, 체제 재생산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판을 깨려는 것 같지는 않다. 그건 뭐 비교적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도 판 깨면 결국 군사적 옵션이 동원될 것이고 그러면 뭐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이겨낼 힘은 지금 어디에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따라서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뭔가 이 시점에서 그런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 과연 북한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손익계산조차 못하고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뭔가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김정은도 지난번에 이제 연말까지는 핵 미사일 그런 실험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서 협상에 어떤 시한을 올 연말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볼 때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전혀 풀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상황을 뭔가 깨야겠다.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우리 측에 대해서도 뭘 미국을 설득한다든지 설득된 것도 없지 않느냐. 그 좀 더 확실하니 미국을 설득하라. 그런 압력, 미국과 우리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지금 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이제 옳은 진단이신데 일종의 이제 뭐 유리천정 깨기라든지 뭐 우리가 벼락 끝전술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또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던 네, 그러니까요. 거로 알고 있고 오히려 푸틴이 비핵화를 하라 그거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한다 이게 예. 이제 충고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은 뭐 시진핑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자기네 좀 등을 이렇게 밀어줄 줄 알았는데 다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는 미국과 직접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또 워싱턴은 어떻게 보니까 김정은의 판단은 아마 이 트럼프의 재선이라는 걸 약점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네. 지금 제재가 그렇죠? 없다면 네. 제재가 없다면 아마 뭐 트럼프의 옆구리를 찔러서 효과를 받아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재는 더욱 강도 높게 이루어질 거고 아마 어제 미사일 발사로 미국은 뭔가 강도 높은 제재 벌써 북한의 선박을 지금 납포한다든지 이런 행동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김정은은 뭔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비핵화를 비폭력적인 즉 외교적 수단으로 풀 생각을 안 하고 어떤 도발이나 뭐 자극으로 풀 수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이 그런 미국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차원의 그런 뜻도 분명히 있는데 또 하나는 그렇죠. 지금 북한으로서는 그런 그 제재도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식량난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136만 톤이 부족할 정도의 그런 식량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식량 지원을 해야겠다. 그런 것이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간에도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체제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이 식량난 문제가 시급한데 화급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식량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런 것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식량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측한테. 예. 식량을 넘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직접 또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사일 도발을 해서 말하자면 더 내놓으라. 예. 그래야 우리가 살겠다. 그만큼 급박하다.
그렇죠. 이런 시그널 메시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건 제 판단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식량 지원 문제가 나왔지만 뭐 선심성 식량 지원 예를 들어 뭐 한 3만 톤, 5만 톤 이 얘기 하니까 그거 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136만 톤이 부족한데. 그렇죠. 올해 지난해 참 2018년 이제 북한의 그 식량 생산량이 한 460만 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0만 톤 이상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 지금 뭐 3만 간에도 뭐 무슨 간에 기별도 안 가고 그러니까요. 이 누구 코에 발을 하느냐 그런 걸 줄 바에는 말고 좀 주려면 제대로 달라. 이런 이제 한 번에 거기다 기름까지도 얹어서 얹어서 달라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기름을 얹고 발라서 달라는 소리인데 지금 아마 러시아 얘기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러시아는 뭐 동방정책, 신동방정책을 푸틴이 쓰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또 비핵화에서 항상 러시아는 소외되어 왔고 따라서 김정은이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푸틴을 만나러 갔는데 결국 빈손 들고 돌아와서 이제 뭐 어디 가서 뼈 안 맞고 어디 가서 삿대질 하듯이 그냥 또 미사일을 빵빵 터뜨리면 미국이 좀 어떻게 좀 두드러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오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을 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위협을 가하면은 남한이 그동안 눈치 보기, 달래기를 해왔으니까 그렇죠. 더 많이 내놓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북한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쌀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발을 안 해도 그렇죠. 우리 국민 여론이 싹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비핵화는 안 오고 어떻게 보면 비핵화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우리는 또 그걸 달래기 위해서 협상을 좀 어떻게 해보자고 그 뭐 좀 돌파구랄까 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쌀을 준다는 데 대해서도 마뜩지 않아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도발까지 하는데 거기다 쌀을 줘? 이런 것이 확산될 경우 오히려 역풍도 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있는데 좀 김정은이가 오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 쏘은 것은 이제 단거리 미사일 아닙니까? 예. 어제 문 대통령도 회견에서 이걸로서 말하자면 미사일 도발이랄까 그 발사가 끝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이제 대놓고 ICBM급을 쏘아가지고 미국한테 뭔가 확실히 내놔라. 예. 제재를 풀던가 아니면 우리를 죽이던가 그렇죠. 양자택일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새로운 길, 뉴웨이가 결국 그런 아주 미국과 아주 극단적인 도박을 하겠다. 즉, 북한이 원하는 게 이제 빅딜을 원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스몰딜을 원하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호도반도에서 지난 4일날 북한이 미사일 뭐 방사포를 쏘니까 뭐 ICBM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을 했다가 또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한반도 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초토화돼도 괜찮고 미국만 안전하면 되느냐 이런 참 그 대국의 그 국무장관답지 않은 말을 해서 또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김정은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불과 5일 만에 5월 4일에 쏘고 또 5월 9일에 쏘고 뭐 이따가 뭐 5월 말에 가서 또 아닌 게 아니라 ICBM 뭐 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 뭔가 미국하고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결국 뭐 전쟁이 터진다든지 극단적인 군사적 옵션이 동원되면 결국 그 불똥은 다 우리 대한민국에 튈 수밖에 그런 없습니다. 점이 제일 우려되죠. 그게 이제 아주 우려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지금 의회 쪽에서도 강경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제재 해제 그거 어림없는 소리다는 게 이제 뭐 그 가드너 아태 소위원장인가 이런 분들이 아주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북한 식량난 해결 뭐 인도적 지원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거 지원도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서가 우리 대한민국이 뭐 쌀이 사실 남아 돌아서 북한에 좀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아니 우리를 향해서 지금 도발을 걸어오는데 거기다 쌀을 준다. 그럼 이게 뭐 전쟁하러 군량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정말 얻어먹는 자의 그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뭐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4차 정상회담을 선뜻 하자고 하든지 뭐 김정은이 뭐 서울 답방에서 참 대한민국은 발전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해도 지금 줄까 말까 한데
대신 미사일을 빵빵 쏘면서 쌀을 달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박수를 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방금 뭐 4차 정상회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쌀을 지원하고 또 김정은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게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5월쯤에 이렇게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 4차 회담을 하고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하고 거기에서 북미 회담으로 가는 그런 어떤 로드맵 스케줄을 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게 미사일 도발로 그런 스케줄이 제가 볼 때는 다 어그러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쪽에서 특사를 보내려고 해도 특사 필요 없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에는 김정은 측에서도 하노이 회담 또 푸틴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황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적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땐 이제 판문점 지난해 벌써 1주년이 됐고 1주년 기념도 북한 보고 같이 기념식을 하자 그랬는데 북한은 일체 반응을 안 해서 우리 혼자 기념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남북 개성에 만들어 공동연락사무소도 뭐 소장이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판문점 회담 이후에 이제 9.19 평양 방문이 있었고 뭐 그전에 또 한번 판문점에 가서 1차 북미 정상회담에 숙제도 풀어주고 우리 솔직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북한에게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애를 써주는데도 북한은 그걸 외면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그 모든 것이 뭔가 북한으로서는 그냥 빅딜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했다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제 와서 뭐 4차 정상회담을 한들 거기서 뭘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뭐 9.19 그 판문점 4.27 이후에는 뭐 9.19 합의도 나와서 뭐 GP도 폭파시키고 뭐 유해 발굴 도로도 뚫고 했습니다만 지금 유해 발굴 도로도 뚫어놨지만 우리만 유해 발굴하지 북한은 거기에 일체 응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작은 것도 실천하면서 큰 걸 바라야지 그냥 비핵화에 대해서 뭔가 저들이 얻어낼 걸 얻어내든지 뭐 팩보의 국가가 되든지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에게는 뭐 뉴웨이 새로운 길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박사님, 앞서도 뭐 여러 가지 북한 측에 대한 뭐 분석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의 그런 도발 양상을 보면은 그동안 추구해왔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간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거의 뭐 지금 도발 양상을 보면 다시 그런 병진 노선으로 회귀한 것 같은 느낌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알아야 할 것은 5, 60년대 북한이 자력갱생 구호로 천리마 운동으로 경제 성장을 17%까지 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련과 중국이 막대한 원조 하에서 가능했지 북한 자체 내부 예비를 가지고 그렇게 경제 성장률을 보장한다. 이것은 도저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지금 러시아와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원유나 이런 걸로 북한을 통제하고 있고 특히 뭐 미국의 대북 제재 지금 뭐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력갱생을 들고 나온다, 병진 노선을 다시 들고 나온다. 이것은 제가 볼 땐 자멸의 길을 제초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발은 하고 있지만 김정은도 상당히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협상판을 완전히 깨고 뒤엎지는 않고 대신 우리 좀 봐줘. 우리 사정 급해. 그렇죠. 당신들도 또 뭔가 좀 내 체면도 세우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달라. 이런 미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군사 도발로 뭘 얻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행동으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아니면 압력을 가해서 빨리 북미 회담을 다시 하자든지 지금 3차 북미 회담 얘기가 솔솔 나오는 찰나에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행동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과는 이제 별개로 최근에 우리 북한 관련 단체 대표가 미국 어떤 연구소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뭐 강연을 했던데 거기에서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에 가기 전에
노동당 간부들을 모아놓고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을 언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뭐 비핵화 협상할 것도 없잖아요. 글쎄, 저는 그게 김정은의 어떤 내부에 대한 단속을 위한 것인지 진심인지, 물론 김정은은 자신들이 체제가 공고해지기까지는 핵을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뭐 1년 안에 북한이 비핵화한다, 이거 사실 거의 꿈에 가까운 얘기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 결국 김정은은 이제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에 북한의 뭐 군부 강경파, 노동당 또 기득권 세력들을 달래야 되니까 내가 비핵화 안 하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 그래야 자기가 또 평양을 비운 사이에도 무슨 쿠데타나 이런 걸 또 걱정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 김일성 시대에도 김일성이 외국으로 나가면 뭔가 그런 음모들이 조직되고 그랬는데 있었죠. 8월 종파 사건이니 뭐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기가 달래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으로서 밑에 사람들 달래기 위해서 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당분간은 김정은의 진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김정은을 아주 지근거려서 보좌해온 동생 김여정이 최근에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뭐 북한의 2인자라고 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무슨 마약 중독설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던데 김여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네, 안그나 김여정은 원래부터 이제 외모에서도 조금 풍기입니다만은 이제 뭔가 무슨 비타민인가 뭐 단백질이 무슨 결핍하는 그런 증세가 백혈병 증세 조금 있기는 있군요. 예, 있다고 과거에 쭉 알려져 왔는데 우리 정보기관도 그렇게 발표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그런 마약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2차 정상회담이 깨지고 나서 김영철도 지금 자리 뺏기고 김혁철도 비판받고 하는데 김여정이라고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최고 저놈이라는 김정은이를 비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서 오빠 동생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볼 땐 김여정이 그동안 너무 힘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그 전제에 비해서 힘을 많이 썼는데 이제 좀 견제받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혹은 마약 이런 투병설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어느 시점에 그가 다시 등장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김여정의 행보도 궁금합니다만은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시기가 저는 참 미묘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인데 2주년을 맞아서 취임 축포를 쏜 것은 아닐 테고요. 또 하나는 어제 우리나라에서 한미일 안보 담당자들이 최고급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지금 들어와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본부장도 만나고 서훈 국정원장과도 비밀회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시점에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함으로 해서 정부 측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비건 대표가 이제 7일 날 들어왔는데 북한이 결국 어제 지금 9일날 이제 미사일을 완전히 제대로 된 탄도 미사일을 평안북도 구성지구에서 날리지 않았습니까? 동해안 것도 420km나 되는 비교적 단거리입니다만은 충분히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요 코앞에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뭔가 미국의 옆구리를 찔러서 빨리 우리하고 좀 만나달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지만 그 만나자는 시그널 치고는 조금 모양새가 너무 아주 사나워서 미국이 그럼 우리 만나주겠다 이렇게 나오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오판을 하든 어찌든 도발을 감행을 했는데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나라라든가 세계가 보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함으로써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한미 간의 확실한 동맹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야말로 김정은의 오판을 막고 버리장머리를 확실히 고치는 그런 계기로 어떤 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